화요일에는요, 이 법조계 안팎의 얘기, 특히 서초동 이 검찰 얘기들을 좀 들여다보는데요. 서초동 25시. 오늘은 법조 전문 기자입니다. 아주경제신문 장용진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 나누겠습니다. 장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두 번째 이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는데, 네.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이다. 뭐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다. 이런 네. 좀 그 상충되는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글쎄, 이번에 진행된 검찰 인사가 이제 검사장급 인사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대검찰청의 그 총장에 대한 참모의 진에 대한 인사인데요. 예, 윤석열 총장이 힘 빼기라고 한다면 이미 지난번에 다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과 그렇게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 대거 검사장에 진출을 했다라는 점만 다를 뿐이지, 윤석열 총장이 추가로 힘이 빠진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예. 다만 기존에 윤석열 총장이 이미 힘이 상당히 빠져 있는 상태였는데 계속해서 일종의 좀 저항을 하고 있었죠. 근데 추가적으로 더 이상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이제 상실하게 됐다라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힘을 더 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간 게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죠. 예. 보통 검사장의 임기는 1년 정도입니다. 따라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요인으로 뭐 이동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유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기정사실에 더 가까웠습니다. 근데 마치 윤석열 총장과의 대립구도만 너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성윤 검사장이 어디론가 이동하지 않겠느냐, 혹은 더 진급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견해가 많았습니다만, 예. 제가 취재한 바로는 오래전부터 이성윤 검사장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 이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기류도 있잖아요, 검찰 내부에. 글쎄,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취재를 해봤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이제 주말 동안에도 계속 나온 얘기가 예. 검찰 인사 후폭풍,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문찬석 검사장 얘기를 많이 거론했는데, 네. 문 검사장을 제외하고는 글쎄요, 그 어떤 반발 기류는 오히려 없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이제 일부 언론에서 계속 뭐 검찰 인사 뭐 반발 기류니 후폭풍이니 뭐 정치권에서도 후폭풍이 분해 뭐 이런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뭐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게 검찰 내부의 내부 통신망이라고 하죠. 이프로스에 어떤 글이 올라왔느냐 정도인데 예. 현재 이프로스 올라온 글 정도를 보면은 그렇게 반발하는 기류의 글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정도의 인사는 평소 그전에도 충분히 있지 않았느냐. 왜 이걸 가지고 다들 뭐 이상하다는 그런 얘기가 떠도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류의 글이 올라와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글쎄요, 반발 기류,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좀 사실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문찬석 고검장의 얘기로 약간 좀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문찬석 지검장이죠. 광주지검장이었기 예. 때문에. 예. 그 문찬석 지검장 같은 경우는 원래는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강력하게 밀었던 사람이죠. 예. 그런데 이성윤 검사장한테 밀렸던 거죠. 그러니까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원래부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또한 문찬석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검사들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의 행동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서울 남부지검 차장 검사를 하실 때 진모 검사의 성폭행 사건이라든지 김모 부장검사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오히려 덮는데 은폐하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분인데 본인이 스스로 잘못했던 것이 더 많은데 이제 와가지고 잘못한 거는 검사가 말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글쎄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예. 5653님도 비슷한 의견을
올려주고 계시네요. 그럼 앞으로 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제 유임이 됐으니까요. 이른바 이제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뭐 이름을 좀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계속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검언 유착 사건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그 반밖에 밝혀진 바가 없죠. 어제 이제 이동재 전 기자의 공소장이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 이동재 기자가 어떻게 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밝혀졌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어떻게 했다라는 부분이 현재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본인의 휴대전화를 제출은 하긴 했습니다만 그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아서 현재까지 포렌식 과정에 전혀 들어가지 못했어요. 밝혀진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는 하는 것이 맞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부에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어떤 기자가 검사장을 들먹거리면서 나의 저 사람하고 가깝고 검찰총장과도 가까운데 우리 취재에 협조하지 않으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가족들까지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했다며 그게 어떻게 그 기자 혼자서 할 수 있겠어요? 어느 기자가 그런 말을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는 잊을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안 하고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뭐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또 다른 은폐 의혹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이 검찰이 이 청와대 하명 수사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이제 수사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또 여권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이 또 힘을 실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글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게 된 가장 첫 번째 배경이 지난번에 이제 유재수 그 감찰 무마 의혹 이 사건과 관련된 그 공소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40여 회에 걸쳐서 거론을 했어요. 검찰이.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도 보면은 대통령이 무슨 행동을 했다, 어떻게 했다라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누구, 뭐 문재인 대통령의 누구인 그 대통령 비서실은 뭐 이렇게 그런 식의 표현이 40여 차례 들어간 것인데 일단 그럼에도 굳이 그 거론하지도 않아야 되는 대통령을 40여 차례 거론한 것도 그렇고 그것을 일부 언론에서 확대 보도한 것도 그렇고 상당히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과 겹쳐지면서 검찰이 그 당시에도 이미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겨냥을 해서 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뭐 조중동으로 알려져 있고 보통 대비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보수 진영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 개입을 또는 뭐 그 묵인을 했다, 묵인했을 의혹이 있다, 뭐 이런 정도의 그 기사를 많이 내보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만약에 근데 그때 그런 뭐 묵인 의혹이라는 것이 묵인 의혹이나 개입 의혹이 사실이었다면 정말로 탄핵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분위기상으로는 탄핵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이 된 것이었는지 아니면은 당시 어떤 뭐 분위기상 나온 어떤 분위기의 산물이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당 쪽에서 검찰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의심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검찰 스스로 많이 벌어들인 거로 볼 수 있고요. 이제 와서 실제로 보면 당시 당시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글쎄 뭐 지금 생각해 본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거 아니었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은 글쎄 뭐 사실관계가 어떠하든 간에 그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취재 기자로서는 그렇게 바라본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또 궁금한 게 그 삼성전자 이제 이재용 부회장 어떻게 이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돼서 기소가 될지 안 될지 또 언제쯤 뭐 기소 여부가 결정될지 뭐 이런 점인데 다음 주쯤에는 기소 여부가 결정될 거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네, 삼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전망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가요?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질 것이다. 뭐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달 전부터 나온 보도였거든요. 예.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계속해서 이제 결정은 안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말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 내부 분위기로 봐서도 조만간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다음 주는 분명히 아닐 거라는 쪽에 좀 더 저는 걸고 싶어요. 다음 주는 아니라는 얘기네요.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이. 예. 네, 왜냐하면은 다음 주에 차장급, 부장급 인사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검사장급도 지금 대거 교체가 됐는데 차장급, 부장급 실무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에 대한 교체가 또 다음 주 예정돼 있다면 이 시기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 시기에 뭔 결정을 내린다면은 그냥 털어버리기 위한 것이지 정상적인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다음 주는 아닐 것이다. 인사 시기가 겹쳤기 때문에 다음 주는 아닐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예.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제 기소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요. 어떻게 될지 또 관심이 큰데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아니라고 장 기자가 또 거의 확신을 하고 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초동 25시 장용진 아주경제 법조전문 기자였습니다.